도입 자바스크립트 앤 jQuery 8장 효과 및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과와 애니메이션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효과 메소드와 애니메이션 메소드란 요소를 역동적으로 숨긴다거나 아니면은 역동적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메소드를 우리는 효과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메소드는요, 선택한 요소에 동작을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는 애니메이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CSS를 이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CSS에서 디스플레이 논하고 블록이라는 게 있죠. 그 디스플레이 논하고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요소를 숨겼다가 다시 요소를 나타나게 만들 때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숨기고 나타낼 때는 단순히 숨겨지고 나타나는데, 이때 효과 메소드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동작을 넣어서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효과 메소드고요. 그리고 CSS에서 속성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변경된 속성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 애니메이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효과 메소드의 사용법은 먼저 내가 이 효과 메소드를 적용할 요소를 선택하고 선택한 요소에 효과 메소드를 적용합니다. 이때 요 안에 옵션 값으로는 효과 소요 시간과 가속도 그리고 콜백 함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메소드 사용법은 먼저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트라는 메소드를 적용합니다. 자, 이때 애니메이션에 적용될 옵션의 값은 중괄호, 즉 객체로 해서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역시 콜백 함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예제로 해서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래에 있는 내용 두 단락, 즉 내용 1과 2가 사라지도록 하고요. 자, 요게 다 사라지고 나서는 숨긴 버튼이 다시 노출 버튼으로 바뀌어서 노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내용 1과 2가 다시 나타나도록 하는 예제를 통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클릭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클릭 이벤트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대상에는 클래스 값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벤트 대상은 클래스 값이 들어가 있는 버튼이다. 자, 클래스 값은 btn 1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btn 1번 선택자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클릭이라는 이벤트 타입을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자,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적용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넣어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등록이 되었고요. 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자, 여기 안에 있는 랩의 요소가 즉 클래스 값이 랩인 div 요소가 숨겨지면은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단락 요소가 전부 다 숨겨지겠죠. 자, 그럼 먼저 클래스 값이 랩인, 자, 클래스 값이니까 클래스 속성으로 선택자를 하려면 점이죠. 랩인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숨겨라 라는 메소드 CSS를 이용해서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먼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논이 되겠죠. 자, 디스플레이 논을 쓰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숨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숨겨지는 게 단순히 그냥 숨겨지는 거였죠. 그럼 여기다가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는 효과가 숨기는 효과 중에서
그 브라인드를 마치 말아 올리듯이, 즉 브라인드 접을 때 말아 올라지는 것처럼 숨겨지는 슬라이드 업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논블록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하고서 업자에서 U자가 대문자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대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슬라이드 업 하고서요. 자, 여기다 시간을 적습니다. 자, 숨겨지는 시간, 즉 숨겨지는 효과에 적용될 시간을 적용할 건데요. 저는 이걸 숨길 때 1초가 소요되도록 할 겁니다. 자, 1초는요, 밀리세컨즈 단위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1초는 곱하기 1000으로 해서 1000밀리세컨즈가 되고요. 1000밀리세컨즈는 1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업이 모두 다 일어나서는 펑션 콜백 함수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숨김 완료라고 적습니다. 숨김 완료.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자, 숨겨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고 나서 숨김 완료라는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고침을 하고요. 숨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숨겨지고 나서 모두 다 완료가 되면은 경고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고창을 띄우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모두 다 숨겨지고 나서는 버튼에 요 버튼 숨김이라는 요 텍스트가 다시 노출이라고 바뀌도록 할 것입니다. 자, 즉 슬라이드 업이 요 효과가 모두 적용이 되고 나서는 btn 1번의 텍스트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뭐라고요? 노출이라고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럼 자, 여기다가 자, btn 1번, 자, btn 1번의 텍스트를 노출로 바꿔라. 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고요. 숨김 버튼을 누르고 다 모두 완료가 되면은 노출 버튼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노출로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어떻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숨겨져 있던 게 다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숨김이 되었을 때, 즉 텍스트가 숨김일 때는 슬라이드 업이 일어나야 되고 숨겨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숨김 버튼이냐 노출 버튼이냐. 즉 이 버튼의 텍스트가 숨김이냐 노출이냐에 따라서 슬라이드 업이 되고 다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조건문을 이용해서 숨김이면은 숨겨야 되고요. 노출이면은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if else 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else 이렇게 해서 자, 클릭한 요소, 내가 클릭한 요소는 $dis. 자, 이 this를 변수 ts로 참조를 시켜서, 자, 내가 클릭한 버튼의 텍스트가 숨김이라면은, 숨김이면, 즉 숨김과 같으면, 즉 여기서는 자, 내가 클릭한 버튼에 숨김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앞서 작성한 요 슬라이드 업, 즉 클래스 값이 랩인 요소에 슬라이드 업이라는 메소드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자, 숨김이 아니라면은, 즉 노출이라면은 이때는 슬라이드 업의 반대, 즉 아래로, 자, 블라인드가 아래로 펼쳐지듯이 보여야 되는 슬라이드 다운이 돼야 되겠죠. 즉 슬라이드 다운이 되고 이 버튼의 글자는 다시 숨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저장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서요. 자, 숨김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숨겨지죠? 자, 노출이 되었을 때 클릭을 하면은 다시 노출이 되고 숨긴 버튼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어서 애니메이션 적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 같이 자, 요 예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요. 고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내용이라는 요 요소가 앞으로 자, 전진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이 내용이라는 요소가 뒤로 후진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애니메이션 메소드를 적용해서 한번 동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를 보고서요. 자, 요소의 너비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랩이라는 요소는 자, 맥스위스 600 픽셀이 되어 있고요. 즉 가장 요소가 옆으로 가장 크게 늘어났을 때가 600 픽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라고 감싸고 있는 txt 1인 요소가 너비 값이 600 픽셀의 10%니까 즉 그 랩인 요소가 600 픽셀일 때 그 클래스 값이 txt 1인 요소는 10%니까 60 픽셀이 되겠죠. 즉 여기를 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즉 버튼을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요게 그 10%씩 전진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 전진을 하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이렇게 10등분이 되겠죠. 즉 이렇게 10등분이 될 거니까 요렇게 10등분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등분씩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자, 여기서 정지가 되도록 더 이상 고 버튼을 눌러도 더 이상 이동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즉 요게 10%니까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즉 10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11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10에서 다시 감소가 될 거고요. 감소가 되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백 버튼이냐 고 버튼이냐에 따라서 일씩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일씩 감소시키느냐 그 로직을 한번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단에 가서 자바스크립트로 가서요. 요 jQuery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xt1이라는 이 변수에는 보시는 것 같이 선택자로 해서 클래스 값이 txt1인 요소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ount라는 변수에는 초기값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즉 btn 랩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tn 랩 자, 클래스 값이 btn 랩 클래스 값이 btn 랩인 요소 안에 버튼을 자, on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등록을 하였고요. 자, 이벤트 핸들러는 익명 함수 즉 콜백 함수를 입력하여 핸들러를 등록하였습니다. 자, 이때 요 버튼 요소의 클래스 값이 백 btn이냐 고 btn이냐에 따라서 이 count 값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 값 자, if else 문을 이용해서 내가 클릭한 버튼에 즉 클릭한 버튼은 this로 추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클릭한 버튼 this로 추적을 하여 그 버튼 안에 자, 이 버튼 안에 ts죠. 즉 내가 클릭한 버튼 안에 자, 클래스 값이 has 클래스 자, has 클래스 여기에 아래쪽에 고 btn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백 btn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백 btn부터 자, 백 btn이 들어가 있으면 즉 백 btn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 값이 나오겠죠.
자, 그렇지 않았을 땐 else 문이 나오겠죠. 자, 이때 카운트 값은 1씩 감소가 돼야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카운트 값이 1씩 증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자, 이 카운트 값은 감소가 되더라도 1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1보다 작게 되면은 그 랩인 즉 감싸고 있는 요소 바깥으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if 만약에 카운트가 1보다 작으면은 자, 이 카운트 값은 다시 0이 되었으니까 다시 1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1로 돌려주고 다음 문장이 실행되지 않도록 리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함수를 강제 종료되어서 동작하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자, 여기 앞서 우리가 봤다시피 카운트 값이 10보다 크면 안 되겠죠. if 카운트 값이 10보다 크면은 이 카운트 값을 10으로 돌리고요. 역시 리턴을 이용해서 더 이상 동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 문을 요 바깥에다가 콘솔 창을 이용해서 카운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을 이용해서 카운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jQuery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다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데 CDN 방식으로 해서 jQuery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jQuery.com jQuery latest.js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자,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씩 증가가 되다가 10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백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감소되다가 1보다는 작은 값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적용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익숙한 CSS를 이용해서 이게 10픽셀씩 이동되도록 하려면은 자, 먼저 고 버튼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선택한 요소 txt 1번을 자, CSS 메소드를 이용해서 마진 레프트라는 속성을 이용할 거고요. 자, 마진 레프트 그리고 10%만큼만 이동되도록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진 레프트를 이용했고요. 저장하고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자, 고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600픽셀의 10%가 자, 그 마진이 적용돼서 즉 여백이 적용이 되어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라는 메소드만 애니메이트라고 자,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 10%씩 계속 증가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는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마진 레프트 값이 계속 10%, 20%, 30% 계속 누적되어서 증가되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시간을 적용할 건데요. 자, 한번 이동할 때 몇 초 동안 걸릴 건지, 즉 적용될 시간을 적용할 것입니다. 즉 1초로 0.5초로 하죠. 즉 0.5초 곱하기 1000, 즉 밀리세컨즈로 바꿔야 되니까 5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500을 주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요. 고 버튼 자, 누르고 하면은 저 끝에 가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서는요, 반대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반대로 감소가 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값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해서요. 고 버튼 백 버튼
자, 그런데 그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면은 여러 번 계속 클릭하게 되면 혼자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스택에 그 Q가 쌓여서 그러는데 내가 애니메이션을 10번을 클릭하면은 우리 이 메모리 스택에는 보시는 것 같이 Q가 즉 요 애니메이션이라는 Q가 10개가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개가 쌓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때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 저장돼 있는 것을 정지를 시킨다고 하면은, 정지를 시키고 새로운 요소가 적용이 되어서 새롭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요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요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다가 메소드, 내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메소드에다가 스톱 메소드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앞에서 적용된 자, 애니메이션이 정지가 되겠죠. 자, 이때 요 안에다 옵션 값으로 true 값을 넣게 되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true 자, 요렇게 넣게 되면은 자, 요 앞에 있는 true는 클리어 큐가 돼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애니메이션을 10번 누르면 10개 쌓이잖아요. 그 10개 쌓이는 요 큐들을 모두 다 삭제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true는 finish라는 자, 이 효과 메소드를 제어할 수 있는 메소드로서 자, 얘가 적용되고 있는 이 효과가 바로 마치 CSS 메소드 적용되듯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마치 CS 저장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해서 그 버튼을 여러 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눌러도 손을 띄는 순간 멈추게 되겠죠. 다시 백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손을 띄는 순간 멈추게 되겠죠. 그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손을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효과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